음주 사건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가 볼 때 확실하게 굉장히 좀 센 건 사실입니다. 아마 요새 그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대중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검찰이 이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다뤄보면서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최근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보면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약식 명령을 내렸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뺑소니 혐의로 이제 지금 사전 구속돼서 지금 재판 중이죠. 검사구형이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통상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형이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음주 사건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가 볼 때 확실하게 굉장히 검찰 구형이 굉장히 좀 센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BTS 슈가 이거부터 볼게요. 심지어 자동차도 아니고 이제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인데 게다가 초범이라고 해요. 초범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었죠. 그 양형 기준표상 권고형이 아마 1,000만 원 한 그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도 아니고 스쿠터 운행을 해서 1,500만 원이면 확실히 조금 세긴 합니다. 아마 요새 그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대중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위하의 의미로 음주운전은 죽었다 깨어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초범이라도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좀 검찰이 이제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법원도 이해. 그리고 아마 슈가 씨는 아마 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정식 재판을 회부하거나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이대로 약식 명령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김호중 씨를 보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뭐 뺑소니죠. 음주 뺑소니고 그 워딩이 주는 그 굉장히 좀 강력함이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뺑소니까지 했다. 근데 이걸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뺑소니는 맞습니다. 사고 났는데 그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건 맞는데 거의 접촉사고 수준으로 났어요, 사고가. 그래서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음주 뺑소니라는 워딩이 주는 것에 비해서 물론 당연히 합의도 했겠죠. 상해 진단서 한 2주 정도, 2주 진단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주 진단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 CCTV 보면은 그 옆부분에 살짝 긁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3년 6개월 구형 확실히 셉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음주운전 초범인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여러 번의 전력이 있다면 벌써 기사에서도 처음부터 그 언급이 되었을 텐데 어떤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기존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뭐 다수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 언급하는 기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질이 안 좋죠. 죄질이 안 좋아요. 뭐 음주 뺑소니 자체도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뭐 매니저를 대신 출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공모를 해서 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미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지금 형이 선고되기 전에도 이미 구속이 된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은 뭐 그렇게 뭐 강하다고 또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이 음주뺑소니 내용만 보자면 검찰이 좀 세게 구형한 것은 맞습니다. 이 변호사가 잘 대응을 한다면 징역 한 뭐 2년의 집행유예 뭐 3년 아니면 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현재 이 김호중 씨 때문에 이게 뭐 김호중법이 뭐 발의되었다고 여야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술타기입니다. 술타기. 이게 뭐 어떤 수법이냐면 음주운전은 여러분들이 그 도로교통법 조항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얼만큼 마셨느냐에 따라서 세세하게 구분해서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해야 되죠.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요. 그래서 호흡 측정을 했는데 0.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0.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뭐 어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주차를 해두고 내려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그 다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했는데 0.2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할 때는 0.03 미만이었는데 지금 여기 도착해서 소주 한 병을 마셔서 0.2 이상이 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실례로 이런 술타기 수법에 의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개정안이 이제 뭐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것은 이제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아마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들어가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목적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고의로 술을 더 마신 행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라는 걸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이제 재범이 많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보다 이제 처벌의 수위가 되게 낮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변호사를 잘 쓴 거죠. 변호사를 잘 쓴 건데 그게 무슨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무슨 뭐 전관 아니면은 뭐 경찰총장 출신 그런 변호사를 써서 어떤 연고에 의해서 뭐 좋은 판결을 받아냈다기보다는 그 좀 이례적인 판결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뭐 음주운전 이 사람 보니까 살면서 음주운전이 벌써 뭐 5번째네? 근데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면은 뭐 대전지방법원 뭐 사건 번호 뭐 해서 뭐 어떤 판사는 뭐 집행유예 뭐 5번째 재범인 사람한테 집행유예 선고했다 이런 지역 신문 기사가 가끔 나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관계를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법 적용이 될 때는 음주운전 이미 동종전력이 4번이나 더 있고 이번이 5번째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고 뭐 운전거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객관적 사실들이 있지만, 사람을 처벌해서 교도소에 가두는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타 양형 요소를 많이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운전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한 2-3m 정도만 음주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이 5번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요.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한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많은데 이 사람이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가 선고돼서 법정 구속되면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기타 이 사람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보통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계속 겹치는 경우에 이제 판사가 좀 선처를 해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이유도 없이 판사가 선처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사로 접하는 그런 이례적인 판결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례적이에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굉장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이게 처벌을 해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동종전력이 몇 번이 있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따져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익히 거의 판결의 한 90% 이상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처벌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재범이 뭐 1, 2회 더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법정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피고인들마다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고려해주고 선처해준다면 형사처벌의 그 형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기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은 그렇게 이례적이게 판결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연예인들의 이슈, 그리고 지금 뭐 김호중법이 이제 뭐 여야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그 기사를 토대로 그 법적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